다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잘 보이나?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4주차 스터디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주제는 일단 우선은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 컴포넌트랑 뷰 모델이랑 라이브 데이터 정도가 있었는데 저는 뷰 모델까지 발표를 준비했고 나머지 부분은 동현님이 진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발표 테마 자체는 결국 저는 이제 다 생명주기 인식 구성 요소라는 관점에서 봐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이게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위주로 연관 지어가지고 제가 학습한 내용을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 컴포넌트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주기 인식 구성 요소라고 지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먼저 알아보기 전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은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메모리 누수나 그리고 또 애플리케이션의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 컴포넌트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역하면은 생명 주기 인식 컴포넌트를 의미하는데 이제 이는 말 그대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찰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컴포넌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사용을 해오던 그 라이프 사이클 콜백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이 개념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이 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모르고 쓰는 거랑 알고 쓰는 거는 좀 큰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어, 먼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라이프 사이클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와 같은 구성 요소의 생명 주기 상태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다른 객체가 이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클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결국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생명 주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클래스 내부에는 이제 저런 상태, 스테이트랑 이벤트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데 저건 저희가 그때까지 많이 봐왔던 그림일 것 같은데 저렇게 스테이트 정보를 쫙 관리를 하고 그리고 스테이트 정보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각종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그런 또 이벤트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사이클 클래스 내부를 확인을 해보면 저렇게 이넘 클래스 형태로 스테이트 정보랑 이벤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 클래스 내부에서는 저것들 이외에도 또 상태가 변화하는 그런 메서드들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럼 저희가 막 사용해왔던 것처럼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들은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니 그 말은 라이프 사이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그거랑 관련이 되는 게 라이프 사이클 오너라는 그런 구성 요소가 있었는데 이는 이제 코드상에서도 저렇게 확인할 수도 있듯이 그 보시면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돼 있는데 get life cycle이라는 단일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저기 문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그 독자적인 생명 주기를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생명 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동작을 막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들이 딱
저기 문서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액티비티는 보통 대부분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하고 있고 요즘은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은 컴포넌트 액티비티가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프래그먼트도 저렇게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독자적인 생명 주기를 가지고 그에 따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도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겐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아마 액티비티 쪽의 구현체를 제가 따라간 걸 텐데 이제 겟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를 이제 구현해 놓은 거를 따라가 보니까 이제 M 라이프 사이클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이렇게 리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 라이프 사이클 레지스트리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라이프 사이클 레지스트리라는 타입의 필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조금 더 따라가 보면은 뭔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따라가 봤더니 여기에 막 이제 메서드들이 구현이 돼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라이프 사이클 레지스트리가 결국 라이프 사이클을 상속한 그런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동작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서드 이름들로 막 유출을 해봤을 때 뭐 저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상태가 변경되는 거나 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저희가 잘 아는 옵저버를 등록하고 옵저버를 제거하는 동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살펴볼 게 옵저버를 등록하고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add 옵저버랑 remove 옵저버 보면은 저 메서드 인자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옵저버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라는 타입의 이제 그런 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를 또 확인을 해봤더니 이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 보니까 그냥 단순한 마커 인터페이스로 그 뭐 구현해야 될 추상 메서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위에 문서를 또 읽어보니까 이게 마커 인터페이스지만 온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어노테이션이랑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서를 읽어보니까 온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어노테이션이 붙은 그런 메소드들과 함께 이렇게 의존해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아까 위에 여기서도 봤듯이 add 옵저버와 remove 옵저버가 있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이어나가 보자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쪽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dd 옵저버를 한번 봤더니 이제 이건 일부분만 가져온 건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 객체를 맵에다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 보시면은 이렇게 저거는 M 옵저버 맵 저기 저런 걸로 이제 맵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해도 옵저버지만 반대로 이제 리무브 옵저버에서는 저기 있는 맵에서 옵저버를 삭제를 하는 동작을 또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옵저버를 관리를 하고 뭐 추가, 삭제 뭐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맵에 등록하는 옵저버 타입을 보시면은 옵저버 및 스테이트라는 그런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냥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라는 거를 감싸는 래퍼 클래스인 것 같았는데 보시면 상태 값을 또 같이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저버 with state라는 클래스 형태로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한번 감싸가지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맵 자료 구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옵저버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옵저버를 등록하고 제거하고 이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옵저버를 등록하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얘네들 등록을 해서 어디다가 써먹는 건지 또 한번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봤더니
저런 메서드가 있었는데 저 보시면은 핸들 뭐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저런 데서 보면은 이제 move to state 메서드 이름으로 보니까 어떤 상태가 변화하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기 내부에 있는 또 싱크라는 메서드를 한번 따라가 봤더니 또 싱크에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고 일단 좀 굵직굵직한 기능을 하는 것 같은 것만 알아봤었는데 또 싱크에서는 백워드 패스나 포워드 패스라는 또 메서드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저기서 보니까 문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컴포넌트의 상태를 또 변경시키고 또 그에 따른 알맞은 옵저버를 찾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라는 저 메서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저기 이터레이터 맞나? 아무튼 저기서 아까 저희가 관리하던 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적절한 옵저버를 찾고 그 이벤트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저기서 이제 저기서 옵저버를 찾는 것까지는 또 알아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옵저버를 찾았으니 그 옵저버가 가지고 있는 동작을 수행하는 부분을 또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상으로 더 깊게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용으로도 충분히 그까지는 유추를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에 따른 옵저버를 찾고 그 옵저버에 등록된 콜백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흐름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또 그 옵저버에 등록된 콜백을 또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 문서를 또 참고를 했었는데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문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는 온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라는 어노테이션과 함께 묶여서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내부적으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못 찾았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커스텀 옵저버를 만드는 코드인데 이렇게 옵저버를 만들고 온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이벤트에서 동작할 것인지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은 on create나 on start 이렇게 명시를 해줘가지고 저런 이벤트에 대해서 수행될 콜백을 밑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서드는 그 이벤트에 대한 콜백이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이벤트에 대한 콜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 쪽에서 그 옵저버를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인 액티비티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기서 온크리에이트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옵저버를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액티비티가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도 참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옵저버를 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또 커스텀 옵저버까지 구현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옵저버 패턴을 통해 이게 구현을 하는 건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그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의 생명주기 콜백에다가 막 그에 대한 동작을 구현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공식 문서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커스텀 옵저버를 등록해가지고 그런 콜백들을 따로 별도로 구현을 해주면은 그 액티비티나 프레그먼트 단에 있는 그 생명주기 콜백이 조금 경량화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코드로 예제를 만들어 봤고 앞으로 이런 방식도 자주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또 뷰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뷰 모델도 마찬가지로 막 뷰 모델이 어디에 활용되고 막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다 설명하려면 엄청 방대한 양이기도 해서 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뷰 모델이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을 인지하고 동작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또 학습했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뷰 모델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보자면은 공식 문서에서 참고한 내용인데 뷰 모델 클래스는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같은 UI 컨트롤러의 그런 생명 주기를 고려해서 UI 관련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가장 흔한 그런 뷰 모델의 기능은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화면 해정이 돼서 구성이 변경됐을 때 또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알아보려면은 이제 뷰 모델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럼 또 그 부분을 더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아예 안 알아보고 지나갈 수는 없어가지고 또 뷰 모델을 또 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뷰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화면 회전 등의 그런 구성이 변경됐을 때 이제 액티비티가 원래 소멸이 되고 다시 생성되는 것을 또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뷰 모델은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뷰 모델의 상태를 저장하고 액티비티가 다시 생성됐을 때 뷰 모델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상태 저장 이외에도 뷰 모델을 또 사용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존재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뷰 모델을 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결국에는 UI를 표시하는 거나 뭐 사용자와 상호작용 또 네트워크나 뭐 DB 처리나 뭐 다양한 일들을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다 처리하고 막 그러려다 보니까 그쪽 클래스가 너무 방대해지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나 뭐 나중에 재사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뷰 모델을 나눠가지고 조금 위임을 하게 되면은 관심사의 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또 하게 되면은 또 코드를 나눌 수도 있고 재사용성이나 유지 보수를 또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또 꼭 상태 저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뷰 모델을 충분히 사용해야 될 이유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뷰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대충 이러한 의미에서 뷰 모델을 조금 고려하고 도입하면 되겠다. 또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뷰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뷰 모델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정리된 그런 블로그가 있어서 거기 내용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뷰 모델을 딱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뷰 모델을 어딘가에서 사용을 하겠죠. 액티비티나 뭐 프래그먼트나 사용을 할 텐데 뷰 모델을 그냥 단순히 그쪽에서 객체를 알아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뷰 모델은 뷰 모델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림이 딱 잘 표현이 돼 있었는데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제 뷰 모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듯이 이제 두 가지의 그런 플로우를 따라 가지고 뷰 모델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플로우를 나누는 기준은 기존의 그 뷰 모델이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 플로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위에 있는 플로우, 그러니까 뭐 뷰 모델 스토어 오너랑 뷰 모델 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저게 뷰 모델 스토어에서 결국은 뷰 모델들을 막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 모델 스토어에서 관리를 하고 뷰 모델 스토어 오너가 뷰 모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뷰 모델을 요청하면은 저런 순서대로 딱딱 따라가서 뷰 모델을 찾고 뷰 모델을 리턴 받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뷰 모델을 처음에 딱 요청을 했는데 그 저희가 요청하는 뷰 모델이 없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밑에 플로우를 타게 되는데요. 밑에 플로우는 이제 뷰 모델 프로바이더에 존재하는 팩토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뷰 모델이 저희가 원하는 뷰 모델이 없었으니까 그때 팩토리를 통해서 뷰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저희는 뷰 모델을 리턴을 받아요. 그리고 리턴을 받고
뷰모델은 그때 다시 뷰모델 스토어에 저장이 돼서 다음에 저희가 그 뷰모델을 요청할 때는 위쪽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위쪽 플로우를 타면서 스토어에서 뷰모델을 찾고 이제 그때는 뷰모델이 있을 테니까 위에서 뷰모델을 찾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뷰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알아보려고 조금 작성을 해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숫자 카운팅 그냥 증가하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뷰 모델에다가 그 카운팅을 저장하는 라이브 데이터를 두고 얘를 이제 계속 조절하면서 뷰 모델을 사용했던 예제인데, 그래서 뷰 모델을 저렇게 만들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저 뷰 모델을 가져오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그냥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뷰 모델을 가져오는 코드에 대해서 계속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보시면은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은 뷰 모델 프로바이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코드상으로 보면은 뷰 모델 프로바이더의 생성자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생성자가 3개가 존재하긴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첫 번째 생성자에 인자 타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시면은 뷰 모델 스토어 오너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이 그래프에 있는 저 뷰 모델 스토어 오너랑 동일한 녀석인데, 이거 보면은 이거를 이제 뷰 모델 스토어 오너를 인자로 받고,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뷰 모델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니까 이걸 옆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은 이겟뷰 모델 스토어라는 메서드를 리턴하는 이제 단일 메서드 인터페이스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딱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뷰 모델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까 프로바이더를 보시면은 제가 디스로 저걸 또 넘겨줬는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앞에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 오너에서도 살펴봤던 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컴포넌트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가 이 뷰 모델 스토어 오너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바이더 인자로 좀 디스를 저희가 저렇게 메인 액티비티를 넘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는 이제 뷰 모델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자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저 뷰 모델 스토어 오너를 받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팩토리를 또 생성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 부분은 이제 대충 또 살펴보면은 이제 디폴트 팩토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은 new instance 팩토리라는 것을 생성해서 다음 생성자로 넘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때 생성한 팩토리를 가지고 아까 저희가 나눴던 두 가지 플로우에서 그 사용되는 팩토리를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뷰 모델 프로바이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뷰 모델 프로바이더는 생성을 했으니까 뒤에는 get 메서드를 통해서 결국에는 뷰 모델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get 메서드를 또 한 번 더 살펴봤었는데, 이 get 메서드를 살펴보시면은 뷰 모델 클래스 타입을 인자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뷰 모델 클래스 타입을 인자로 넘겨서 결국에는 저희가 뷰 모델 그 인스턴스를 리턴 받는 형식으로 구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get 메서드 내부를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또 보면은 저기 M 뷰 모델 스토어라는 곳에서 뷰 모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뷰 모델을 찾고 뷰 모델이 이제 밑에 코드를 쭉 따라가 보면은 뷰 모델이 존재하면은 그 찾은 뷰 모델을 바로 리턴을 하고, 그 뷰 모델을 딱 찾았는데 뷰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그 팩토리를 통해서 뷰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리턴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던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뷰모델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뷰모델 스토어인데,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뷰모델 스토어 오너는 이제 뷰모델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뷰모델 스토어에서 이제 뷰모델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뷰모델 스토어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뷰모델을 매회 자료 구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뷰모델 아까 위에 그 저희가 전에 저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뷰모델 프로바이더 쪽에서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M 뷰모델 스토어 맞네. M 뷰모델 스토어에서 get으로 이렇게 키값을 통해서 뷰모델을 검색하는 것에서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내부로 관리하는 뷰모델을 저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게 저희가 이렇게 뷰모델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뷰모델이 어떻게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또 인식하고 또 그것보다 더 길게 살아남아가지고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이제 상태 저장의 기능을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 이제 뭐 해서 보시면 이건 또 공식 문서에서 엄청 자주 봤던 사진인데요. 예, 옆에는 액티비티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 뷰모델의 저 생명 주기 스코프를 확인해 보면은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보다 훨씬 길게 살아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게 그래서 결국에는 액티비티가 막 디스트로이 되고 다시 생성되고를 반복해도 뷰모델은 계속 살아있고 비로소 피니시 메서드가 호출이 돼가지고 완전히 액티비티가 종료될 때 이제 뷰모델도 같이 온 클리어드가 호출이 되면서 같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그 카운팅 앱으로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 이제 저 코드에서 윗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 화면을 돌렸던 코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앱 화면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렸을 때 보시면은 디스트로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액티비티가 다시 디스트로이 되고 다시 크리에이트 되는 과정을 이제 밟지만은 뷰모델은 저기서 소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가 소멸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명시적으로 피니시 메서드를 딱 수행을 해줬을 때 그때 같이 액티비티가 사라지면서 그때서야 뷰모델도 온 클리어드가 호출이 되면서 소멸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그 이유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뷰모델이 저 그래프를 따라서 저런 스코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그러면은 이제 그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참조하길래 걔보다 더 길게 살아남을까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코드상으로는 찾아보지는 못했고 공식 문서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문서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뷰모델 프로바이더의 그 생성자의 인자로 줬던 저 뷰모델 스토어 오너의 생명 주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문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뷰모델 그 스토어 오너로 저는 지금 액티비티를 넘겨줬기 때문에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를 같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만약에 프래그먼트를 듣다가 넘겨준다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프래그먼트 또한 뷰모델 스토어 오너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겠죠, 저기. 그래서 만약에 프래그먼트를 저기 넣게 된다면은 프래그먼트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가 완전히 분리되고 나서 이제 뷰모델도 아마 온 클리어드가 호출이 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모델을 응용하는 부분이나 뭐 활용되는 부분은 정말 방대하고 내용이 많은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테마에 맞춰서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네.
저는 일단 준비한 내용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은 이제 이어서 동현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저는 여기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건데, 혹시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그러니까 최초의 라이프 사이클 오너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신 분 있나요? 저,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네. 원시 액티비티는 그냥 자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음, 컴포넌트 액티비티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라는 걸 통해서 이벤트를 핸들링해서 결국 전해주는 건데, 저는 그거를 최초에 어디서 보내주는지 찾고 싶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뭐 아,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뭐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오버라이드해서 오너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혹시 찾아보신 분 있을까요? 전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 그 최초에 보내준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시 액티비티는 자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지 이제 저는 라이프 사이클이 전파되는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전해주는 그런 주체가 어딘가. 아,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액티비티에서 뭐 라이프 사이클 온크리에이트나 올리즘 이런 게 호출이 되는데 그런 네. 거를 그 라이프 사이클 레지스트한테 막 스테이트 이런 걸 호출해주는. 네. 그쵸, 그쵸. 저 그거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게 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래그먼트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리포트 프래그먼트였나? 꼼꼼 숨겨져 있네요. 네, 이것도 저도 그 콜스택 보고 찾았어요, 겨우. 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리포트 프래그먼트라는 게 시스템에서만 사용하는 뭐 프래그먼트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안에서 액티비티 혹시 그거 보셨으면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그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콜백 아, 그 네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네. 등록해서 그 안에서 다시 스테이트를 아,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지? 그, 뭐더라? 뷰 모델 초기화 해주는 거, 그거 어디서 오는지 못 찾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혜진님? 아, 뷰 모델 초기화하는. 네, 그 전 페이지인가? 마지막쯤이었는데. 네, 저 온클리어? 네,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다음, 네, 여기서. 네. 네, 저거, 라이프 음, 사이클 어디서 오는지 못 찾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네네네네. 이 다음 페이지인데, 이거, 네, 저기서 저걸로 유추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온다고? 네네네. 그거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컴포넌트 액티비티에서, 네, 컴포넌트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네. 그 자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등록을 해요. 옵저버를, 자기가.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가 온 디스트로일 때, 저 뷰 모델을 초기화 해주거든요. 쪽을 네, 봐야 이게, 그거 뭐, 코드를 어디 찍어드리기도 좀 그런데, 그냥, 네, 제가 그럼 그쪽 부분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8번째 줄에 있거든요. 컴포넌트 액티비티 108번째 줄. 108번, 네, 네. 기억,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 거 리드미 보시면 저 마지막 부분에 살짝 적어놔서 거기 보시면 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거를 초기화 해주는 부분은 컴포넌트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음, 옵저버를 등록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디스트로이가 되면은 뷰 모델을 다 초기화하게 해놨더라고요. 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아까 제가 여기도 그렇지만 유추해봤던 내용 중에서 빠르게 보면은 이쪽이었는데 이 부분이 맞다. 여기가 아까 문서에서도 나와 있기를 이제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저 어노테이션을 같이 동작하면서 저 그 콜백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행위 자체를 이제 어떻게 등록해서 이게 사용이 되는지 부분을 제가 찾지는 못했거든요. 저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노테이션 부분이라서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아마 모르는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찾아본 내용에 하면은 그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옵저버까지는 찾는 걸 확인했는데 그럼 그 옵저버에 이제 이렇게 등록해 놓은 콜백들이 어떻게 호출이 되고 막 그런 부분은 제가 못 찾았었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해가지고 저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대충만 봐서 혹시 좀 자세히 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이게 어노테이션이랑 연관이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네, 좀 숨겨져 있는 건가 했습니다. 저는 어노테이션 처리하는 것까지는 안 봤는데 제가 왜 안 찾아본 게 그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에 대한 주석이랑 안드로이드 레퍼런스에 있는 설명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서는 아,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어노테이션을 쓰는 방식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가요? 네, 그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나 아니면은 디폴트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써서 거기 있는 콜백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옵저버에서는 set state change가 됐나? 그런 이름이었고 디폴트 라이프 음, 사이클 옵저버에서는 그 라이프 사이클 콜백마다 on create, on start 이런 거마다 연결되는 그게 콜백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쓰라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구현하는 대신에 그 두 가지를 구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은 옵저버를 좀 등록하는 부분을 네.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냥 어노테이션 살짝만 찾아봤는데 그냥 저렇게 달아주면은 저거를 찾을 수가 있대요. 저 이벤트를 저 상속한 거에서 그러니까 저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전달받으면은 거기서 어떤 어노테이션에 연결된 거를 그냥 뭐 리플렉션처럼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등록돼 있으면 그거를 그냥 찾아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로직이 있어서 네, 그거로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저도 못 찾아가지고 자세히는 그냥 저 어노테이션이 다른 두 가지 메소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만 찾아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렇게 어노테이션으로 달아주면은 나중에 저 어노테이션 달린 걸 알아서 찾아간다 이런 결론만 내고 저도 자세히는 공부 못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동현님 발표로 넘어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라이브 데이터인데 약간 이 파트는 저가 세진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조사하지는 못했고 제가 이해한 선에서 정리해서 이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데이터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라이브 데이터는 옵저버 패턴에 기반의 데이터 홀더 클래스인데 이제 일반 기존 옵저버 패턴과의 차이는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의 생명 주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점은 UI 데이터 상태의 일치 보장. 예를 들어 앱의 데이터 및 라이프 사이클이 변경될 때마다 옵저버를 통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누수가 없음. 연결된 연결된 수명 주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제 라이브 데이터도 소멸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된 활동으로 인한 비정상 종료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옵저버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변경됐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생명 주기 관찰자의 수명 주기가 이제 비활성화 상태가 돼 있을 때는 라이브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이제 라이프 액티비티 혹은 프레그먼트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온스타트나 리즘에 있을 때는 활성화 상태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비활성화 상태가 되고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옵저버도 활성화 비활성 상태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명 주기를 수동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수명 주기의 변경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수동으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신 데이터 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오너가 이제 비활성화 상태가 됐다가 다시 활성화 상태가 되면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됐던 데이터를 갱신해서 가져오게 되므로 이제 최신 데이터 유지하는데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예제 코드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뷰 모델을 이용해서 뷰 모델을 상속한 클래스 내에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한 예제인데요. 이제 보면 음 이제 아까 그 세진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거랑 이제 뷰 모델이랑 연결하는 거는 똑같고 이제 옵저버를 등록하는 방식인데 이제 옵저버를 등록할 때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오너랑 이제 옵저버 그 콜백 함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옵저버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자세하게 이해가 되게 깔끔하게 된 게 아니라서 네, 일단 옵저버는 이제 onChanged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가지고 있고 네, 일단 이제 여기서 보시면 등록할 때 옵저버 함수를 호출해서 라이프 사이클 오너와 이제 옵저버를 이제 매개 파라미터로 받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오고 생명 주기를 가져오고 옵저버를 등록하는 형식으로 구현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라이프 사이클 바운드 옵저버랑 옵저버 래퍼 객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성환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 보고 조금 좀 가져왔는데 옵저버 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저버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에 대한 래퍼 클래스이자 옵저버의 상태와 관련된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active state change r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옵저버의 활성화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그 여부에 따라 이제 생명 주기죠. 생명 주기에 따라서 이제 옵저버의 활성화 상태, 비활성 상태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활성화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가 되면 dispatched value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그거 값의 변경을 전파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바운드 옵저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옵저버 래퍼를 구현한 클래스고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는 건 이제 옵저버도 이 객체는 이 인스턴스는 이제 옵저버의 그 생명 주기도 관측하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상태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 래퍼가 이제 그 두 개를 다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라이프 그 옵저버에 등록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보시면 이제 라이브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가 변경될 때는 이제 set 밸류를 통해서 변경되게 되는데
이제 이때 m 버전이라는 변수가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dispatch value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때 내부적인 코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그 어떠한 조건을 충족할 시 consider notify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전에 그 버전과 현재 버전의 값을 비교해서 현재 버전이 이전 버전보다 클 경우에만 이제 그 옵저버의 인터페이스에 등록돼 있던 이제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변경한 걸 처리하도록 하게 구현돼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짧은데 라이브 데이터를 깊게 이해하려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더 잘 아시거나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일단 너무 깊게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음, 고생 많으셨고 그 라이브 데이터는 저도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정현님이 저희 첫 주차인가 2주차 때 열심히 정리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정현님이 엄청 길게 작성해 주셔서 아이비님도 올려놓으셔가지고 라이브 데이터 쪽을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거네.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아. 네. 다음 주에 직원이 직전인데 너도 올래? 감사합니다. 어. 어떠신가요? 이제 다들 발표 한 번씩 다 했는데 그래? 어, 야, 이게- 일단 기록 뭐- 중지할게요. 네네. 아, 네.